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론 수학은 처음이야 3편에 있는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서 강의 형식으로 영상을 찍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듣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책을 교수님이 쓰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교과서를 보면 뿔의 부피를 구할 때 이 뿔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고 이거를 뿔과 반지름이 똑같은 원뿔과 반지름이 똑같은 원기둥에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3분의 1만큼 물이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하면 뿔의 부피가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이것이 뭔가 증명도 아니고 뭔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수학이 아닌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수학은 이렇게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런가 보구나. 그냥 이거는 그렇지 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거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교과서는 분량이 많지도 않고 적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번에 쓰신 책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들, 교과서에서 그냥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증명 없이 넘어간 것들, 그런 것들을 입체도형 관련해서 다 일일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수업하는 학생 중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구의 건널비가 이게 구하는 공식이 4파이r 제곱인데 이 학생이 이제 아마 교과서를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4파이r 제곱이 되는 이유를 구가 있으면 이 반지름이 r인 이러한 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구를 감싸는 실을 이렇게 감싼다는 겁니다. 구 둘레로 실을 빈틈없이 조밀하게 실로 구를 이렇게 다 둘러싸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을 풀어서 평면에다가 원의 형태로 이렇게 또아리를 트듯이 이렇게 빈 공간이 없게끔 이렇게 메꿔 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메꿔 나가면 이 실이 하나의 원이 되게끔 이런 형태로 계속 쭉 메꿔 나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메꿔 나갈 수 있는데, 자, 메꿔 나갔을 때 이게 반지름이 2r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구를 둘러싸고 있는 실들을 평면에 펼쳤더니 반지름이 2r인 원이 됐기 때문에 결국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랑 같고 이 원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자, 이 학생이 질문한 게 이겁니다. 왜 실을 구의 겉에다가 둘러싸서 이렇게 감싼 다음에 그걸 평면에 펼치면 왜 반지름이 2r인 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넓이가 서로 같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마치 이거랑 똑같죠. 뿔의 부피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인 이유를 물에 담아서 해봤더니 그렇게 된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라는 거죠. 자,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궁금해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고 그 의문에 대해서 풀으려고 하고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가는 그런 자세들이 올바로 수학을 하는 자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중학생 1학년 딸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우주 공간은 중력이 없다 보니까 물체들의 무게가 없는데 무게가 없으니까 공간상에서 아주 무거운 쇠공이나 혹은 아주 가벼운 탁구공을 이렇게 딱 올려놔도 똑같은 높이에 뜨고 있죠. 무중력 상태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비록 중력이 없어서 무게는 없어도 얘네들 고유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동일한 힘으로 만약에 바람을 불든가 밀면 얘랑 얘가 갈 때 탁구공이 훨씬 빨리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무게가 없다라는 거는 무게라는 게 이제 지구 중력이 끌어당기는 어떤 힘의 크기니까 없다라는 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무게가 없어도 쇠공이나 혹은 탁구공을 동일한 힘으로 밀었을 때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 차이가 이렇게 다르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유튜브에서는 실험 영상만 있더라고요. 실험을 실제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은 아무래도 수학이랑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실험으로 관찰하고 넘어가는 것 같고 이거를 뭔가 증명하거나 혹은 원리를 찾아내거나 그러는 거는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죠. 이 수학자들이 이런 거를 그냥 실험으로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면 이거를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엄밀한 논리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수학자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엄밀하게 다 증명을 하는 거죠. 단지 그 증명의 과정이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 돼야 이해할 수 있냐, 혹은 대학교 수준이 돼야 이해할 수 있냐, 혹은 중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과학과는 다르게 뭔가 관찰하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수학은 무조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엄밀하게 증명하는 거를, 이 구의 건널비 이 부분을 어떤 미적분이나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초중등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교수님이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3편에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잘랐다고 가정하면 곡면이 평면에 가까워져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수박을 상상하시면 좋아요. 수박을 상상하시고 여기가 수박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수박을 우리가 자를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칼로 잘라주죠.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칼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칼로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사각뿔 비슷한 모양이죠. 이거를 칼로 자른 모양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수박을 칼로 자르면요. 요 지점이 이제 수박 안의 중심, 구의 중심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수박의 껍데기, 파란 부분이 녹색 부분이죠. 녹색 부분 껍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약간 곡면을 이루고 있죠. 수박이 굴을 띄고 있으니까요. 이런 조각들, 이런 형태의 조각들을 다 자른 겁니다. 이 수박을 이런 형태의 조각으로 다 잘랐다라고 하면 이런 조각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는 거죠. 이런 조각들이 무수히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박을 이런 조각으로 잘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를 때 이 부분, 이 밑면을 매우 작게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게, 매우 작게 잘랐다. 거의 손톱보다도 작게 잘랐다, 매우 작게 잘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곡면 부분이 거의 평면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매우 작게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로 치면 이제 극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게 잘랐다라고 가정을 하면 곡면이 거의 평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이거의 형태는 뭐가 되느냐? 사각뿔의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각뿔. 자, 그럼 사각뿔은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를 매우 작게 잘라서 거의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밑면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매우 작게 잘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각뿔의 높이 있잖아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밑면은 매우 작게 잘라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가 결국 구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지름을 이제 뭐 R이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결국 구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작게 잘라주면 곡면이 아니고 평면이 되더라도 구의 반지름이 사각뿔의 높이와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매우 작게 잘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자체가 거의 점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면 자체가 거의 안 보인다 가정을 하면요. 그래서 이 부피를 구할 때, 사각뿔의 부피를 구할 때 이 높이는 구의 반지름에 가까워진다. 매우 작게 잘랐다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 조각들이 무수히 많겠죠. 자, 이 사각뿔이 매우 많을 텐데요. 이 매우 많은 사각뿔들을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반지름 R인데요. 구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자른 사각뿔들의 부피를 다 더해 볼 겁니다. 자, 이 사각뿔들의 부피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요거 하나의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 곱하기 S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잘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두 번째 조각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조각도 이렇게 생기고 세 번째 조각도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각도 이렇게 생기겠죠. 무수히 많이 자른 조각을 몇 개 조각으로 잘랐냐라고 하면 편의상
n개의 조각으로 잘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총 n개가 됩니다. 만약에 n개의 조각으로 잘랐다면 이게 n개가 되는 거죠. n개 개수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n개가 되니까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s 곱하기 r. 요게 n개다.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s 곱하기 r.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요 면적이 아까 s였잖아요. 요 면적. 요 면적 하나를 우리가 s라고 놓은 거죠. 요 면적 하나가 s인데 이러한 s가 몇 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게 n개 만들어진 거잖아요. 또 다른 공간에서도 이렇게 또 잘라서 똑같이 생긴 이런 조각들을 n개 만든 거죠. 자, n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n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 n 곱하기 s는. 이 n 곱하기 s는 결국 9의 건널비가 된다는 거죠. 9의 건널비를 뜻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의 면적이 9를 n등분을 했을 때의 이 한 조각의 단 면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더하면 결국 s에다가 n을 곱한 셈이 되는데 요 녀석이 결국 9의 건널비를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뭐랑 같은 걸까요? 이게 부피들의 합이잖아요. 이 부피. 이러한 사각뿔의 부피들의 합이고 이러한 사각뿔의 부피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9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9의 부피는 뭡니까?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다라는 식이 나오죠. 이게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모든 사각뿔들의 부피들의 합이죠. 사각뿔의 부피들의 합을 더하면 이 사각뿔들을 다 더하면 여기 사각뿔들을 이런 식으로 다 더해 나가면 이게 9의 부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9의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죠. 그러니까 양변이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니까 이제 약분을 하는 거죠. 3 똑같은 걸 약분해서 없애고요. r도 똑같으니까 하나 없애주면 결국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랑 같다라는 이러한 공식이 나온 것이죠.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3편에서 9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조각, 여러 조각들을 한 조각의 높이는 거의 r에 가까워진다라는 거고 매우 작게 자르면 이게 비록 곡면이지만 매우 작게 자르면 평면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각난 모든 사각뿔의 부피 합이 뭐냐? 결국 9의 부피랑 똑같은데 조각난 모든 사각뿔의 부피 합은 사각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조각난 모든 사각뿔의 밑넓이 합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이 약간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한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r 이렇게 내려왔고요.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좌변은 9의 부피죠.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래서 여기서 9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식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건널비를 구하면 4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를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원이 있을 때 내가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서 이거를 똑같이 잘라 나가는 거죠. 이렇게 부채꼴의 형태로 잘라 나가는데 이거를 매우 작게 자르면 여기에서 여기가 곡선의 꼴이지만 이게 매우 작게 자르면 거의 직선이 된다라는 거죠. 직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죠. 밑변을 편의상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높이를 요 길이가 돼. 요 길이를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매우 작게 자르면 거의 이렇게 보일락말락하게 간격이 없게 거의 이렇게 잘라준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수직으로 내린 높이가 이 높이가 결국 원의 반지름이랑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럼 이게 또 우리가 무수히 많이 이렇게 잘랐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이 잘랐다. 몇 개로 잘랐냐? 뭐 편의상 무수히 많긴 많지만 n개로 잘랐다라고 해보면 이 삼각형에 n개 생기는 거니까 이 삼각형을 n개를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죠. n개를 다 더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
자, 이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은 결국 원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자, 그리고 이 식은 좀 정리해주면, 교환 법칙 써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얘는 요 L이라는 길이를 n번 더한 건데, L이라는 길이가 지금 뭐였냐 하면 요거를 의미했죠. 요 길이. 자, 그럼 요 길이를 n번 더하면 뭐냐? 요거를 n번 더하면 이거 다 더한다는 거죠. 요걸 n등분 한 거니까요. n번 다 더하면 결국 얘는 원의 둘레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r을 약분해주고 요걸 이쪽으로 옮겨주면 결국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도 2πr이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은 규칙으로 교수님이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n차원 공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n차원 공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러한 어떤 사고, 이런 흐름, 이러한 사고,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면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걸 일반화시키는 이러한 사고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말한 수학적 사고라는 겁니다. 수학적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대로 다 서술을 하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르친 학생이 질문한 구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나 어떤 책에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를 어쨌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최영기 교수님이 쓰신 이론 수학은 처음이야 3편에 있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의문점이 들죠. 아니, 그러면 왜 구의 겉넓이가 그렇게 되면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됩니까? 라든지 아니면 왜 아까 얘기했듯이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책에 보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재밌게 정확하게 초중등 눈높이에 맞춰서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좀 재밌거나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책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